안녕하세요. 제오사이드 이충건입니다. 여러분, 이충건 주간지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이유는 첫 번째, 수능 영어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EBS에 대한 연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기출도 봐야 되죠. 기출도 봐야 되고, 그리고 EBS가 간접 연계로 갔다 해서 전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신에도 반영이 되고, 또 EBS 문제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직접 연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년 수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애들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죠. 그래서 그 질문들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어도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과, 두 번째는 내신에는 EBS가 많이 반영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여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EBS보다는 기출학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토록 많은 기출문항을 모두 다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필수 어휘와 어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일단 상승한다 그러죠. 난이도가 일단 3월 교육청 쳐봤죠. 난이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고 수능 정책에 대한 그게 영어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다 해야 됩니다. 다. 기출도 해야 되고요. EBS 변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와 어법 난이도 높인다 그랬죠. 난이도 높이려면 이걸 한꺼번에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럼 다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세요. 이거 진짜 혼자 하면 정말 헤매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학생들이. 기출도 굉장히 많죠. EBS도 거의 800문제 가까이 되죠.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주간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자, 이 기출, 수능 대비 이 기출은 아무거나 다 풀면 안 되고요. 출제 경향에 맞는 것만 뽑아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뽑았고요. 두 번째는 EBS는 이제는 비연계인데, 비연계란 말은 제목만 갖고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되나? 아닙니다. EBS에서는 내신이 나옵니다. 내신이 나오고, 또 EBS 지문 자체는 수능하고 가장 가까운 지문의 형태입니다. 어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변형시켜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휘 있죠, 어휘. EBS 어휘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휘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투입돼서 이걸 어휘와 어법을 다 뽑았어요. 꼭 봐야 할 것만 뽑았더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주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기출, 그다음에 EBS 변형, 어휘, 어법 다 챙길 수 있죠. 이게 주간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커리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라는 거 없었죠. EBS 강훈련이죠. EBS에서 70% 나오니까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져서 그러면 변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주간지예요. 그러면 주간지에는 앞에서 지금 잠깐 설명했듯이 기출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EBS 변형 문제도 들어있죠. 그리고 어휘나 어법을 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나 하면요. 1, 2, 3, 4월에는 한수비, 구문, 어법, 독해 기본 잡잖아요. 그러면 4월쯤에 되면은, 4월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거기에 주간지가 4월에 1차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커리에서 설명을 했지만 369 분석서가 뭔가 하면요. 3월 교육청, 6월, 9월 모의, 평가와 모의고사인데 이거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놔둔 거고, 이건 자세히 설명했고요. 커리에서. 그리고 이 주간지가 4월 달에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나와요. 5월 달에 똑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6평 대비 모의고사에서 요걸 만들어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그대로 여러분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시험 치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6월 거 시험 치고 나면 분석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7월에 주간지 3차가 나와요. 그 다음에 8월에 주간지 4차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9평 대비 모의고사 쳐봐야 되죠. 이것만 바로 9평 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치고 모의고사를 치고 9평을 치고 나서 그 9평 친 걸 가지고 또 분석서를 가지고 이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 점검 모의고사 들어가면 가장 짧은 커리에다가 가장 또 빠진 게 없어요. 다 챙겨서 어휘까지 다 챙겨서 가게 돼요. 자, 보시면요. 이 주간지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궁금할 거예요.
그동안에 쭉 만들었던 해왔던 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 설명드리면 월간 구성과 주간 구성이 있는데요. 월간은 1, 2, 3, 그러니까 4월, 5월, 7월, 8월이에요. 그럼 여기에 월간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부연, 독해 같은 경우에 부연, 예시, 통념, 반박, 문제점, 해결책, 대조, 역점 이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월간에 1주, 2주, 3주, 4주 차이 이런 게 또 들어가요. 그럼 어휘는 수능 빈출, 입에서 어휘 100개씩 이렇게 곧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그리고 어법도 매일 어법을 3문제씩 푸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를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독해도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 여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능 그 한수비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요걸 매주 1주, 2주, 3주, 4주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4월에도 이만큼 다 나오고요. 5월에는 여기서 빠진 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과 구조나 질문 대답 비유 구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요 안에 또 요게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전체 4번 4월, 5월, 7월, 8월 4번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각 달마다 여기 한 번씩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정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 마음 먹고 지우스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요. 여기에 어휘 같은 거는 무조건 외우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최다 빈출 어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2002년 수능 대비해서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들 매일 14개씩 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러분 읽고 시험 치면 돼요. 읽고 시험 쳐보고. 그 다음에 이 어법 체크, 이 체크 문제도 그냥 아무거나 풀면 안 돼요. 하루에 3문제씩. 너무 많이 풀면 안 돼요. 이걸 풀면서도 여기 독해 연습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체킹을 탁탁 해놓고 문법 많이 안 나오지만은 한번 나오면 3점짜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뭔가 하면 유형별 풀이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본이거든요. 독해를 하는데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독해 시험 칠 때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풀 때마다 새롭게 푸니까 자꾸 점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걸 정리를 딱 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실제 문제예요. 실제 문제 독해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출하고 EBS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 3문제 그리고 EBS 변형한 겁니다. 회사에서 다 변형했습니다. 그것도 3문제씩 해가지고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혼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확실히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반드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었으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외웠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억이 나게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백지를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그래서 이걸 시험 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시험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법 같은 거는 내가 맞췄는데 이게 감으로 맞췄는지 어떤 어법의 개념인지 이거 모르면 똑같은 문제인데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어법에 대한 해설 그리고 해석법까지 깔끔하게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내 강의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렇게 싹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독해인데 독해를 아무리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도 과연 그 개념에 맞게끔 적용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가 기본 개념에서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논리 구조를 다 가르쳐줘요. 그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이게 습득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놨다면 논리 구조 파악 포인트 다 정리했죠.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정보나 요약, 해설까지 다 해놓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가. 그럼 여기 답이야. 1, 2, 3, 4, 5번 중에 3번이 답이야. 그럼 1번, 2번, 4번, 5번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걸 알아야지 속임수에 안 당하지. 그 근거까지 다 제시했어요. 이런 책 봤어요? 처음 봤어요, 나도. 자,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는다. 이거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믿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드디어 주간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주간지가 필요 없을 때는 안 했고 남이 아무리 하래도 안 했어 나는. 그냥 EBS 변형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은 EBS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안 나와서 변형 문제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주간지를 통해서 지금 변화된 수능에 맞게끔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최고의 성적을 내지 그냥 옛날에 공부했던 것 가지고 떠올리면서 시험 쳐보면 틀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훨씬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커리 한번 다시 보세요. 커리 보면
어떻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끔 변형시켰고 어떻게 그 시험이 바뀌어 나오는지가 나와요. 그걸 모르고 옛날처럼 EBS만 주구장창 파면은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커리도 다시 보고 한번 정리하고 믿고 따르세요. 주간지 풀어보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상황이 바뀌고 시험이 어려워져서도 만점 받아서 1등급 받게.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